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트럼프 효과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트럼프의 승리 시 주가가 상승한다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요. 9월 금리 인하가 유력해지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숫자 한번 보세요. 4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괜찮죠? 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바늘이 놓여져 있는 걸 보시면 이 Fear 섹션입니다. 즉 공포, 현재 시장 분위기라 보면 돼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시장의 이 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감정이 어떤 감정 상태인가, 어떤 이모션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로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빅스 지수와 더불어서 이 Fear and Greed Index는요, 또 이 사람들의 투자들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는데 지금 여전히 투자자들은 두려움 속에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자, 중요한 추세죠. 트렌드인데, 자, 이게 지금요, 공포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다시 지금 중립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중립 한번 터치하고 다시 내려온 건데, 자, 지금 중립 구간으로 흐름을 잡고 가고 있고, 이게 이제 흐름이 잘 나온다면 나중에 그리드와 익스트림 그리드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조금 숫자가 올라오냐면요. 자, 지금 요 며칠간에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죠.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좋게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노동시장도 식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 실업자 청구 건수도 올라갔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죠. 자, 이게 노동시장도 식어간다. 여기에 현재 전반적으로 이 지금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떨어지고 있다. 이러면 금리 인하 얘기가 솔솔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실물 경기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이 굉장히 좀 이제 팍팍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른 물가에다가 또 최근에 뭐 조금씩이라도 더 오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느껴지는 것은 이전보다 물가가 올랐구나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소득층이나 아래쪽에 사람들 있죠. 그리고 집을 살려고 하는 신혼부부, 젊은 세대들은요,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이유 백그라운드입니다. 자, 그런 게 나오니까 이런 시장 분위기도 좀 살아나죠. 어찌됐든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거나 그 얘기 흘러나오면요, 이 시장 분위기는 좋아져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건요, 결국 길게 봤을 때 금리 인하는 이 자산 시장의 상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탐리가 등판했습니다. CNBC에 탐리가 등장해서요, 자,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특히 이제 6월달이 끝나고 이제 7월부터는 하반기로 넘어가죠. Second half of 2024 아닙니까? 그 하반기로 넘어가는데 이 하반기에 대한 전망들을 전체적으로 했거든요. 자, 첫 번째 재미난 얘기 했습니다. 탐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위에 타이틀 한번 보세요. 초록색으로 하려는 거요. 자, 첫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냐 그랬더니 Inflation's going to fall like a rock이라고 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는 떨어질 거라는데 어떤 비유를 썼냐면요, like a rock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가 나뭇잎, like a leaf라고 나뭇잎을 쓸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다가 rock을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나뭇잎은 떨어뜨리면 천천히 떨어지지만 이 바위라고 하는 건요, 떨어뜨리면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돌을 떨어뜨리면 미친 상승 속도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 지금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빨리 떨어질 거라고 예견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자도요, 비유가 정말 마음에 든다, 락이라고 한 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짧은 인터뷰에서 근거를 다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중고차 얘기를 하고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미 디스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까지 보이는 현상들, 물품들이 있다라는 거야. 자, 제가 지난번에 항목별로 다 분석해드렸죠. 실제로 지금 임금 상승 속도, 그리고 또 이 전반적인 평균 인플레 뭐 3%대보다 이미 1%대 마이너스까지 떨어져 있는 그러한 항목들이 너무나도 많죠. 지금 이 중고차를 예를 들면서도 중고차도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차값이 똥값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이미 벌써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크게 디스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작년에 대비해서. 사실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그 끝나고 나서 그때는요, 중고차 가격도 정말 비쌌고요. 새 차는 뭐 새 차대로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왜냐면 공급망이 안 돼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 서플라이 체인도 다 풀린 상태니까 자동차 가격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여유가 생겼죠. 그리고 비행기 값이 되게 비쌌는데 많이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항목별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제가 최근에 계속 분석해드렸죠. 부동산이라고요. 자, 렌트 가격, 그 다음에 이 집 가격이에요. 실제 집 가격. 이 두 개가 너무나도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지금 집 가격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텍사스 어스틴이나 그리고 플로리다의 템파나 요런 그 이 팬데믹 기간에 급격히 상승했던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 도시들의 집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이런 도시들, 특별한 도시들의 집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게 지표에 다 반영이 될 거예요. 하반기부터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집 가격, 집 상승은요, 상승률이 확실히 떨어지고 있어요. 왜 떨어집니까? 집 거래가 안 되거든요. 거래가 아예 안 돼요. 그리고 더 올렸다간요,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고금리에 집 가격이 많이 올라온 상태라 더 올려서 팔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집 가격이 결국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집 가격마저 떨어진다, 또 오름폭이 없다, 그러면 바위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렌트 가격도 이제는 더 많이 올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렌트 가격도요, 한계에 부딪혀 있는 거죠.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이 소위 각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과 다 같이 연계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올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오를 그거 없죠. 오히려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내려갈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안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은요, 결국은 이 바위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말은요, 결국 금리와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월달 금리나 이 얘기가요, 거의 지금 뭐 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예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했냐면은 이 전반적으로 주식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 전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S&P 500에 대해서는 전체 주식에 $5,200를 예상했거든요. 작년 말에. 이거 제가 다 분석해 드렸었죠. 근데 이제는 5,200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 더 오를 것 같다. 이미 벌써 이거 돌파하고 벌써 5,400, 5,500 가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반기에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흐름 좋고, 특히 원래 11월, 12월 달이 항상 좋잖아요. 막판에 어떤 기록을 세울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금리 인하와 9월 달에 금리 인하와 맞물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테크 기업들이 좋을 거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제 채널에서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포커스를 맞추는 게 뭡니까?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나머지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 빅테크라 그랬죠. 이 주식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한동안 10년, 20년 동안 제국을 형성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들 주식은 무조건 갖고 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타업리도요. 타업리도 이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죠. 인플레이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주식들이 이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파악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이런 그 미국의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가져가는 건요, 굉장히 수익률을 극대화하는데 아주 최고의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핵심 뉴스는요, 기업 소식인데요. 애플 관련된 소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애플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바로 이 각을 끼는 거 있죠? 가상현실을 볼 수 있는 비전 프로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비전 프로가 드디어 중국에서 이제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사전 주문을 받고 이제 딜리버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근데 문제가 지금 현재 어떤 거냐면요. 자, 보십시오. 위에 타이틀 보시면 애플의 이 비전 프로가 higher price in China than in the US라는 겁니다. 미국보다도 중국에서 오히려 더 비싸게 팔고 있다라는 거죠. 자, 뭔가 이게 우리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보통 미국이 더 비싸면 비쌌지 중국 가서는 좀 싸게 팔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훨씬 더 중국이 더 싸거든요. 자, 미국에 비해서요. 근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거꾸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더 비싸게, 미국을 더 싸게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자, 지금 어느 정도 비싸냐? 지금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대략적으로 미국에서보다 18%
18% 정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설왕설래가 많고 얘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게 지금 원래도 한 4,000불대잖아요. 근데 비싸거든요. 이게 4,000불대만 하더라도 이 정도 돈을 주고 이런 걸 꼭 사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죠. 굳이 이게 필요 없으면요, 필수 제품이 아니면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게 너무 가격대도 비싸고 수요가 별로 안 나오죠. 근데 지금 중국도 딜리버리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비전 프로를요. 자, 아무리 기능이 좋고 아무리 뭐 좋다 하더라도 가격대가 일단 중국에서 미국보다 더 비싸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 자, 최근에 CNBC 인터뷰에서 중국의 한 고객이요, 베이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애플에 지금 현재 이 비전 프로가 너무 비싸니까 오히려 가격을 한 1,376달러 정도 낮추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만 위안으로 만 위안 정도를 좀 다운시켜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달러로 딱 바꾸면 1,376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무 이게 가격대가 1,000불 이상, 한 1,500달러는 내려야지 뭔가 가격이 리저너블한데 너무 비싼 것 같다면서 지금 현재 그 중국 플랫폼 있죠, 웨이보에서 굉장히 그 열띠게 토론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적정한가? Is it worth paying for the China, the version of a Vision Pro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팔고 있는 미국보다 훨씬 비싼 이 소위 그 비전 프로를 과연 이게 가격이 적당한 가격이냐? 이런 질문이 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결판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애플의 주가가 한 번 더 출렁이냐 안 출렁이냐는요, 결국 중국에서 이 비전 프로가 잘 팔리냐 안 팔리냐, 그게 굉장히 관건이 될 겁니다. 만약에 실적이 안 좋다 이러면은 아마 주가가 한번 출렁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어두워 보입니다. 너무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에 아무리 기능이 좋더라도 지금 이 중국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좀 더 이 수요 자체가 굉장히 슬로우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는 소식인데요. 자,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미국도 물가가 확실하게 많이 올랐다는 걸 체감적으로 느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데이터를 좀 보면요, 뭘 얘기하냐면은, 자, 물가가 오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미국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들의 임금도 오르고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게 제가 많이 분석해 드렸거든요. 자, 한번 핑크빛으로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그들의 임금이 오르고 있는 물가에 맞춰서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자, 데이터를 좀 보면요. 자,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22.28%였어요. 이게 이제 20년도거든요. 자, 20년도 2월 달이니까 3월 달에 이제 그 코로나 덮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 임금 상승 속도가 22.28%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같은 기간 동안 지난 한 4년 동안 보게 되면은 20.82% 올랐어요. 물가가 20.82%인데 자, 임금은 22.28 올랐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오른 건 생각 못하고 물가 오른 것만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액면상으로는 임금도 동시에 많이 같이 올라줬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여력, 물가가 올라서도 감당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Over the last 4 decades, 지난 40년 동안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이 소위 임금 상승을 비교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PC와 ECI 인덱스를 만들어 비교했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오를 때에도 또 임금이 내리면은 물가도 내리고 같이 움직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흐름 자체가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임금이 오르게 되면 물가도 오르게 되는 거, 임금이 내리는 건데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다만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물가도 오르고요, 임금도 올라요. 근데 자산 가격은 더 미친 듯이 올라 버립니다. 엔비디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상승하는 거 보시고, 보통 이제 이 주식은 더 많이 오르고, 그리고 또 다른 자산인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지금 임금 상승 속도나 이런 것들이요, 이 물가 상승 평균 비교했을 때에 보통 자산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족족 좋은 자산을 계속 사모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족족 계속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계속 사두면요,
나중에 상승 흐름을 탈 때에 미친 상승이 오게 되면은 월급으로 벌 수 있는 그 수준 이상으로 돈을 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주식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자, 정치와 테슬라, 트럼프 대통령과 이 테슬라의 지금 상관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얼마 전에 이 트럼프와 바이든이 TV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바이든이 이 전체 토론에서 완전 죽을 써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바이든을 당장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미셸 오바마나 아니면은 우리 그 캘리포니아의 현재 그 수장인 이 뉴섬 주지사를 내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트럼프는 한껏 기세를 올리면서요. 지금 뭐 승리를 장담하면서 막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들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테슬라와의 관계는 어떤가? 트럼프와 또 주식시장은 어떤가?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자, 오늘 굉장히 재미난 그런 또 이 분석이 하나 나왔는데요. 자, 웻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이 사회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테슬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이제 질문하니까 자, 그 댄 아이브스가요. 이 부분에서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결국엔 테슬라에겐 bulish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전기차에는 부정적일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댄 아이브즈는 인터뷰에서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머스크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 얘기를 먼저 초점을 맞추면서 얘기를 시작했거든요. 위에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가 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원래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그건 맞아요. 전체적으로 이 공화당은 내연차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전기차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전기차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중요한 거는 뭐 트럼프하고 머스크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종종 했거든요. He's a fan of Elo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전기차를 싫어하지만 전반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팬이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이렇게 직접 얘기했지 않습니까? 발음으로 보면은 I like Elon, I like Elon. 트럼프 목소리가 비슷해 보이십니까? 제가 흉내 좀 내봤는데 I like Elon, I like him, I like him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공개적으로 물어봤을 때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I think a lot of people are going to want to buy an electric car. 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뭔가 앞에서 항상 얘기했던 그 기조, 전기차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것과 그리고 지금 이 얘기는 머스크를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기를 원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뭔가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스탠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전기차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머스크에 대한 팬, 그리고 머스크가 같은 기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기업을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트럼프라고 하는 이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뭐 호텔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가 기업하는 사람끼리 통하는 게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 일을 일궈내야 되고 뭐 기업이 넘어가려고 할 때도 이걸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요. 서로가 기업을 해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스케일에 있어서는 둘이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기는 일론 머스크 좋다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 이제 전기차를 많은 사람이 살려고 한다라니까 자, 이 대목에서 결국은 둘의 관계를 봤을 때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부정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머스크에 대해서는 이 트럼프가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래쪽에 보시면요, 일론 머스크는 저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이 도널드 트럼프가 머스크의 팬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부분을 확인해 주죠. 머스크도 the former president, 트럼프가 very nice하다. 만나보니까 직접 나이스하더라는 거죠. 실제로 뭐 둘이 만나고 또 뭐 대통령실에서도 보고 불려가고 했는데 보니까 나이스해요. 워낙 또 솔직하고 뭐 하고 싶은 말 뭐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래, he does call him out of the blue for no reason이라고 합니다. 그냥 지금 트럼프를 좋아하는 것에서 뭐 정치적으로 떠나서 그냥 이분은 그냥 갑자기 그리고 for no reason, there's no reason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매력이 있었다.
정말 나이스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맞죠? 실제로 트럼프를 직접 또 만나본 사람들은요, 정말 가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외교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트럼프가 약점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기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이 외교라고 하는 것은 기업과의 관계, 우리나라와 관계 보더라도 미군 철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해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외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나라와 오랜 유대 관계가 걸쳐있기 때문에 그냥 뭐 기업인이 하루아침에 야, 너 안 돼, 뭐 철수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트럼프의 약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주한 미군에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제 말을 좀 톤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에서 약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업가 정신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는요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very nice 하고 좋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트럼프의 테슬라에 대해서 포지티브한 측면 이거는 머스크는 뭐라고 추론을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Some of the former president friends probably now have Tesla.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들이 아마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테슬라 자동차도 직접 몰고 또 테슬라 주식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들이 경제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기업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테슬라를 직접 타보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가 huge fan of the Cybertruck. 사이버트럭에 굉장히 팬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이버트럭에 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큰 팬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트럼프하고 머스크는요. personally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요.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테슬라는 그냥 볼리시에 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개인 간에 굉장히 이 호감 있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이 댄 아이브스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프로 머스크라는 거죠. 트럼프는 머스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이든하고 완전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프로 머스크고 바이든은 against 머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d say it's bullish.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결국은 굉장히 테슬라 주가에는 bullish하다.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앞에서 언급했던 중요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논리죠. Be bullish for Tesla, negative for EV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전기차 자체를 싫어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내연차나 이쪽을 더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 테슬라만 예외라는 거죠. 테슬라는 bullish한데 전기차는 네거티브하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액면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트럼프가 이 대통령이 되면은 소위 말해서 바이든이 했던 그 정책을 다 뒤집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잖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전기차 자체를 다 뒤집어 엎는데 그동안 그 바이든이 만들어 놓은 그 정책 있죠. 그 보조금 정책을 만약에 전부 다 rollback, 그러니까 다 걷어들인다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거 얘기했거든요. 자, 그랬더니 빨간 소리가 별표 쳤죠. 이게 결국 뭐냐면은 네가티브 on the industry, 전체 전기차 산업에는 부정적일 거라. 그러나 테슬라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전히 여기도 워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정말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머스크는 전면에 서게 됩니다. 바이든하고 완전 다르게 갈 거예요. 바이든은 어떤 정책을 썼습니까? 친유니온, 그 노동조합이니까 지금까지 노동조합 쪽에 이 GM이나 포드의 수장들이 전면에 섰잖아요. 그래서 뭐 이 별로 전기차도 만들지도 못하는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포드 GM이 막 머스크를 비웃듯이 막 했지 않습니까? 머스크가 굉장히 그때 짜증이 많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전면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전면 앞에요. 이제는 머스크가 앞장섭니다. 그리고 둘의 개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는 아주 하늘로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반대로 또 보면요. 그렇다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그대로 되면 어떡하냐. 그럼 그냥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대로잖아요. 특별히 지금 바뀐 거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고요. 트럼프가 되면 더 불리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 하시죠. 그 보조금 다 걷어지면 어떡하냐 했을 때 보조금이 빠지면 테슬라 자동차 가격 올라가고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여러분, 테슬라는요, 어떤 회사입니까? 맨 마지막 노란색을 하려 됐죠. 테슬라는 사실 보조금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회사예요. 왜냐? 유일하게 마진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원래 머스크는요, 보조금 주지 말자 그랬어요.
왜냐? 보조금 정책은요, 테슬라보다 다른 경쟁사들에게 유리한 거예요. 물론 테슬라도 여기 혜택을 보죠. 비싼 차를 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근데 원래는 다른 경쟁사들, 포드나 GM은요, 이 보조금 없으면 망해요. 못 만들어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미국에서 보조금 못 받으면 다른 회사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어요. 테슬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어도 전혀 문제 없고 오히려 테슬라에게 불리시하게 작용한다.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기가 텍사스 공장에 지어지고 있는 엄청난 큰 선풍기가요, 드디어 이 셋업이 다 끝났다, 설치가 다 끝났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자, 그동안 이 6개에 해당되는, 아래쪽에 사진 보이시죠? 어마무시한 이 사이즈의 쿨링 팬입니다. 자, 이 시원하게 하는 이제 공기를, 뜨거운 걸 다 빼낼 수 있는 그 팬을, 대형 팬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2개, 4개, 이제 최종적으로 6개까지 다 설치됐던 건데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세팅을 한 거냐면요, GPU 데이터 센터죠. 그러니까 GPU 데이터 센터 쿨링 시스템이거든요. 자, 요게 지금 이 쿨링 시스템에 연결해서 앞쪽에 보면은 이제 그 빌딩 안에 이제 GPU 데이터 센터가 위치해 있거든요. 자, 거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 선풍기를 통해서 다 뽑아내는 건데, 여러분, GPU 데이터 센터가 테슬라에게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GPU 데이터 센터는요, 이게 엔비디아 GPU를 쓰는 거거든요. 여기 엔비디아 GPU를 써서, 엔비디아 GPU를 쓰는 거는요, 뭐냐면요, 이 데이터 센터가, 자, 지금 대형 우리 이 회사들은 다 데이터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테슬라는요,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무조건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갖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지금 자율주행, 로보택시, 그리고 또 로봇까지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결국 데이터 싸움인데,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결국은 돌리게 되면, 쌓이게 되면 여러분, 돌아갈 때 보면 열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쿨링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의 쿨링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팬은요, 결국은 이 규모 자체가 2빌리언입니다. 2조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지금 2조 6천억이죠. 그러니까 이 거의 한 3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엔비디아 GPU 클러스터거든요. 5만 개의 엔비디아 GPU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도 이렇게 기업당 요런 하나 팔 때 여러분 5만 개씩 팔아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엔비디아가 수익이 창출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겠습니까? 계속해서 GPU 클러스터는요, 계속 더 쌓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아주 초록색으로 하나 했지만 테슬라 자체적인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거든요. 그 이 도조 컴퓨터와 이가 있는데, 지금 이제 더 많이 계속 이 도조 컴퓨터 사이즈가 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개의 어마어마한 클러스터 컴퓨터를 돌리니까 열이 그냥 방대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쿨링 시스템도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아래쪽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했는데, 저 트럭이에요. 저 픽업 트럭이요. 사이즈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 픽업 트럭이 지금 이 쿨링 소위 팬하고 저 사이즈가 지금 5개 이상 들어가 보이죠. 뭐 거의 6개씩 들어갈 것 같이 정도로 이 팬 하나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트럭이, 픽업 트럭도 사이즈가 큰데 이게 몇 개가 들어갈 정도로 사이즈가 큰 이 쿨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이건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테슬라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가 가령 포드가 이제 테슬라의 라이센스를 갖겠다 그러면 포드 차의 데이터까지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마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들만의 자체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 데이터 센터를 처리하려면 이런 게 똑같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앞으로 인공지능 회사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결국은 살아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 뭐가 관건인데, 결국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이 쿨링 시스템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확장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LA의 정교수였습니다.